같이 산책 같은 거 하신지? 아니, 할 수는 있지만 강아지를 데리고 같이 하니까 자주는 못해요. 왜냐면 바쁘고 시간대도 다르고 운동 스타일도 달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시다시피 같이 가면 이런 얘기만 해서 너무 힘들어. 잘 못해요. 바빠서. 스케줄이 나랑 안 맞지. 나는 낮에 많이 움직이고 여긴 저녁 때 운동하고 하니까요. 그래, 나 결혼했는데 처음에 어머니가, 내가 사실 그 처음 결혼했을 때, 지금 어머니 음식이 맛있어. 근데 처음 결혼했을 때는 경상도 음식이 나하고 좀 달라가지고 잘 못 먹겠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밥상을 차리는데, 아, 난 계란을 해 먹어야지 하고 계란을 탁 갖다. 그때 어머니가 나한테 그러는 거야. 여자가 계란 톡톡 까먹는 거 아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 비싼데 그걸 네가 혼자서 네 몫으로 먹냐 이거야. 그러니까 계란이 그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던 거야. 그래서 나는, 아, 저게 무슨 말이지? 나는 왜 톡톡 까먹는 게 아니라, 난 그 말을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딱 까는 게 아닌가, 이렇게 까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눌러서 까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렇게 톡 까는 게 아니라. 그 부잣집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산 사람하고. 그러니까 부자는 아니지만 계란을 귀하게 먹지는 않아. 부자니까 계란을 가르쳐 줄게. 계란을 어떻게 먹냐면, 계란 한 개를 여러 가족이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계란 하나를 넣고 물을 부어.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하면 그 볼륨이 좀 늘잖아. 거기다가 파마늘 넣고 이제 찌는 거야. 계란찜은 지금 맛있어. 계란찜인데 계란 한 개를 갖고 5명이 먹게 양을 늘려야 되는 거야. 조금 형편이 피면 2개를 할 수 있어. 아, 됐어. 대기는, 야. 어머니가 뭐랬는데 자기네 넉넉하게 먹었다고 걔는 와그라노 이러더라. 넉넉하게는 먹지. 많이는 먹지. 뭐든지. 뭐 이렇게 상한 사과를 먹든 뭐를 먹든 먹기는 많이 먹는데, 그런 거니까 네가 그 한 개를 딱 까서 먹으니까, 야, 쟤 이제 살림 거덜낸다 그러지. 그래 그러더라고. 살림 그래, 거덜낸다. 아니, 난 진짜 계란을 이렇게 까지 말고 다르게 까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톡톡 까는 거 아니라 그래가지고. 한 개를 너 혼자 먹으려고 그걸 까냐? 그 얘기지. 그렇지. 이리로 갑시다. 위에 너무 더워. 아이고, 대다 좀 앉았다 가자. 목마르다. 이제 신발, 양말. 그치. 신발, 양말. 왜냐면 그게 발에 쿠션이 주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나 진짜 아빠 군대도 중요해, 이거. 그러니까 요새 나 나이 먹으니까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보조기구를 많이 활용하는 게 내가 좋다는 거야. 왜냐면. 그러니까 나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오래 사면 잘못 생각하는 게, 옛날에 60을 살아서는 15 곱하기 4, 60이 아니야. 젊음도 길어지고 중년도 길어지고 노년도 길어지는 게 아니라, 젊고 중년인 거는 끝. 그 다음에 노년이 길어지는 것 뿐이야. 그래서 압박붕대 같은 거 쓰는 것도 이미 아파서 나는 써. 그러니까 쓰는 거야. 그래서 쓰면 도움이 된다니까. 젊어서부터 이런 밴드나 이런 거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근데는 젊은 사람도 왜 너무 안 걷고 이렇게 기운 없어서 매가리 없는 애들 있어. 그러면 이런 보조기구 압박붕대라도 해서 걷는 게 낫다고 생각해, 그거는. 아니, 그렇지. 이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뭐야. 무조건 하는 게 좋아. 무조건 하는 게 좋은데. 그리고 도움이 받으면 젊은 사람들은 다 근육이 강해지고 관절이 튼튼해지니까. 금세 좋아지니까 그때 배 벗으면 되지. 그렇게. 야, 저 물고기도 있고 보기 좋다, 야. 한 번 가자. 그래. 아유. 뭐 먹을까? 맛있는 거 먹자. 건강에 좋은 거 먹자. 우리는 맨날 끼니가, 남은 끼니가 지나온 끼니보다 적으니까 한 끼가 너무 중요해서 실패하면 안 된다고 굉장히 신경 쓰는데. 가서 실패하지 않은 끼니 한번 먹어보자. 아유, 남편이랑 분위기 있는데도 가고 좋네. 가자. 아이고. 이게 일어나는데 소리가 난다, 이제. 아유, 그게 다 그래. 늙으면 그래. 맞아. 가자.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늙었다고 늙었다 할 나이는 아니야, 사실. 여기는 이제 일어나면 이렇게 걷더라고. 못 일어나. 허리가 아파서. 메뉴를 보자. 뭘 먹을지. 맛있겠다. 자긴 뭐 먹을래, 밥? 비거리면 아무나 먹어도 되지, 나는. 가지 빼고. 난 가지 참 맛있네. 가지 스틱, 레몬만. 우와, 짱이다, 짱. 시켜봐, 한번.
저는 많이 걸어요, 원래. 나는 어저께 얼마나 걸었나. 어저께 너무 배불러가지고, 나 어저께 많이 걸었어. 많이 걸어요. 남편은 이제 다른 운동도 하잖아요. DT도 치고 하니까, 여기는 늘 잘 못 걸어요, 이 사람은. 강아지하고 산책해야 되면 잠깐 그렇죠. 혼자 양지천을 잘 걷지는 않고, 너무 운동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막 한 번 걸으면 3시간, 4시간씩 걸어요. 이렇게 많이 걷는 건 나는 우리 나이에는 또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많이 걷는 것도. 그러니까 다리 불편하죠. 나 지금 이거 했잖아, 그래갖고. 봐봐. 아대, 이거 봐봐. 잘했네. 근데 이거 아대를 했어. 나 원래 이거를 옛날에는 무릎 때만 했었어요. 무릎 때만 했는데 요새는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고, 이게. 예. 이게 왜 좋으냐면 일단 다리에 근육 역할이 힘을 딱 받아줘요. 힘을 받아줘. 아들. 그러니까 늙으면 모든 게 보조기구가 필요해. 뭐 늙으면요. 젊으면 찢은 청바지만 입고도 이쁘지만 늙으면 이거 좀 달아야 돼. 보조기구가 필요해. 귀걸이도 달고 좀 해도 빛이 안 나. 근데 몸도 그래요. 몸도 허리도 복대도 하고 이 종아리도 이걸 하면 훨씬 힘을 받고 좋아요. 근데 요거는 내가 보니까 써보니까 저기 뭐야 이게 아랫부분하고 중간 부분하고 이게 다 압력이 좀 달라. 힘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여자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또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기분 나빠요. 아니야 그런 건 과학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게 못 맞춰. 이 동맥하고 정맥이 있는데 동맥은 심장이 찍으면 피가 위아래로 퍼진다고. 그래서 잘 내려가지. 아래쪽 내려가면 쉽게 갈 거 아니야.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피가 역류해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올 수 정맥이 있어? 못 올라가는 거지. 정맥이 올라오는 방법은 2가지밖에 없어. 근육이 눌러주는 거. 근육이 탄탄해서 딱 디딜 때 근육이 딱 조일 때 피가 쫙 올라온다고. 맞아. 근데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이 없는 여자들이 그거 탁하면 그냥 피가 밑으로 내려가. 그래, 근육이 그렇더라고. 없으니까. 그다음 이제 그게 오랫동안 반박되면 이 정맥이 판막 있잖아. 판막이 있어. 이 관 속에 막이 이렇게 된 막이 맞아. 있다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막히고. 한 단계만 올라가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다 안 와도 그렇지. 그 시간 그 간격이 있으니까 한 칸이 올라가면 딱 하면 돼. 이렇게 피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내려갈라 이렇게 해서 올라온 피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 내려가려면 딱 닫혀. 이게 장미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 참 과학적이야 몸은 진짜. 근데 이 판막을 이 근육이 이렇게 팡 해서 올려줘야 돼. 이렇게 와서 내려가려고 그러면 딱 닫히거든. 이렇게. 근육 여기 눌러줘야지. 근육이 없는 사람은 간으로도 부어. 간으로 굽혀. 여기 장모님이 이게 다리가 굵어서 이렇게 살이 쪘다 그러지만 많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근육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다 이렇게 정맥류라 그러거든. 이렇게 뻘겋게 시퍼렇게 나오는 막 거. 이렇게 혈관 막 튀어나오고 내가 전에 그랬었어. 그래갖고 근데 그게 또 저기 뭐야 임신하니까 또 그게 심하더라. 임신하면 애가 내가 여기 누르니까. 들어앉아가지고 혈관을 꽉 누르니까 다리가 올라가도 막 못 쳐올라. 와. 맞아. 그래서 이제 임신하고 아기 놓고 나면 그게 없어지는 거지.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저기- 임산부들은 잘 때 다리 좀 올리고 자라고. 아니 근데 내가 전에는 이게 답답해서 아니라 답답한 걸 워낙 싫어해요. 그래갖고 내가 이 속옷도 잘 안 입어 사실은.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걷는데 이걸 하고 안 하고 훨씬 다르더라고 나는 요새는. 네. 예를 들어서 와이프를 위해서 남편이 다리를 좀 자기라도 주물러주면 우리 30년 됐는데 40년 됐는데 한 번도 내 손을 만져본 적. 나는 허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나는 아프면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주물러 줄 것 같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그래서 내가 어쩌면 저럴까. 내가 옛날에 막 얘기해서 어쩌면 난 주물러주고 싶을 것 같아. 애도 왜 어디 아프다면 만져주잖아요. 전혀. 허리가 아파서 아무리 그래도 딱 나야 절대 안 그래. 그들이 만지면 뭐 낫냐 이러더라고. 낫지는 않지. 그 순간 좀 시원하죠. 지난번에 미더덕식 하실 때 원장님께서 공중부건이 하실 발 이렇게 네, 맞아요. 그거는 평생에 처음이야, 연애할 때. 그러고는 평생 그런 거 없었어. 그때는. 그거는 추울 때니까 만져주면 효과가 있어. 그러면 다리 아플 때는 남편보다는 아빠밴드가 낫나요? 아파밴드가 낫죠.
맨발 걷기 운동의 선구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박동창 회장님과 얘기를 나눕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얼굴이 더 맑아지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엔 날씨가 이제 맨발 걷기 좋은 날씨라서 조금 덥긴 하지만 맨발 걷기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최근에 곳곳에 이제 지자체들 행사도, 맨발 걷기 행사도 많고요. 그리고 맨발 걷기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와 그 치유 사례들을 듣고자 하는 강연 요구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을 지금 누비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공식 통계가 잡혀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맨발 걷기 인구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는 약 200만 명 정도 추산합니다. 20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고 이 맨발 걷기 인구의 증가 속도는 굉장히 지금 가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 좋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잠을 잘 못 잤는데 숙면하게 되었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다리에 쥐가 났는데 그런 현상들이 없어지고 밤에 여러 번 깼는데 그 깨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또 소소한 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많이 개선되니까 주변에 내 가족에 내 이웃에 전부 다 자꾸 이야기를 해서 맨발로 걸으라고 권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확산되는 겁니다. 예. 지난번에 와주셨을 때 이 맨발 걷기의 효과, 지압 효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저는 참 그게 신기했어요. 지구하고의 접지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발바닥의 아치 이걸 또 이제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얘기 한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발바닥에는 모든 장기의 지압점들이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지압을 받을 때는 지압사께서 20-30kg 힘으로 지압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 내 몸무게 50kg, 60kg, 70kg 힘으로 지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발바닥의 모든 지압점들이 다 지압이 되면은 그를 통해서 온몸의 장기에 혈액순환이 왕성해지고 그리고 몸의 면역체계가 강화되면서 웬만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접지 효과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전기적으로 보면은 전자장치나 마찬가지다. 근데 그 전자장치가 움직이려면 전자가 충전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맨발로 땅을 밟아야만 지구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우리 몸에 모든 염증과 만성질환의 근원인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우리 살아가는 에너지 대사의 핵심 물질인 아데노신 삼인산 ATP라는 것이 생성되려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에 전자 전달기에 전자가 공급이 돼야 돼요. 이 전자는 땅을 밟아서 태양으로부터 온 전자가 올라와서 ATP가 생성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땅을 밟아야 막 힘이 나고 활기가 넘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분비가 진정돼 가지고 불안, 초조, 과민 현상들이 완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물주가 우리 몸 안에 장착해 놓은 면역계라는 게 있어요. 외부에서 병원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스스로 그 면역계가 막아내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땅으로부터 전자를 받아야 면역계가 정상 작동한다.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땅과의 접지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부도체의 아스팔트를 걷고 이 고층 아파트 빌딩에 살고 있으니까 전자가 충전되지 않으니까 면역계가 작동을 못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접지 효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조물주께서는 우리 발바닥의 아치를 너무나도 잘 만들어 놨어요. 이 아치가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면서 스프링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몸 근골격계를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근골격계 통증들이 안 생기도록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발을 신고 사니까 여기 더더욱이 깔창이 탁 아치를 막고 있어가지고 압축됐다 이완됐다 하는 스프링 작용이 안 돼요. 족저근막염, 무릎관절염, 척추관 협착증, 고관절 뭐 이런 통증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맨발로 걸으시면은 이 아치 스프링 작용 때문에 그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말랑말랑해지면서 통증들이 싹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조물주의 섭리예요. 지금도 이제 말씀 중에 접지 효과 얘기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참 저는 그게 신기했거든요. 근데 어싱, 그래가지고 요즘에 무슨 어싱 패드라든지 어싱 양말이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파생 상품이 막 나오는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맨발 걷기가 활성화되니까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그걸 조금 더 보완하는 그런 이제 제품들이 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땅과의 연결을 시키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평소에 맨발로 걸으면은 그 특별한 없어도 얼마든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병약자들, 노약자들, 걷지 못하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잘 때도 이왕이면은 땅과 연결된 상태에서 잠을 자면은 전자가 계속 잠자는 동안에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활성산소가 중화되고 혈액이 맑아지고 하는 ATP가 생성돼 이런 효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맨발 걷기를 몇 년을 해서 그 암 이겨냈다 또는 뭐 만성 질환을 치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 그동안에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그 암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 치유가 됐고요. 병원의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예를 들어서 뭐 항암을 한다든가 방사선을 할 때도 맨발로 걸으니까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더라.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치유 효과가 나더라. 그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많은 치유 사례들이 생겼는데, 자, 그럼 이론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꾸 말씀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미국, 폴란드, 이라크 이런 쪽에서 임상 논문이 30여 편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30여 편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지난, 2023년 7월 12일에 KBS 생로병사의 비밀 맨발로 걸어서 생긴 일 그런 프로가 방송이 됐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점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 사람을 한 달간 맨발로 걷게 해서 맨발 걷기 전과 맨발 걷기 후에 혈액 검사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체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우선 세 사람 전부 다 체지방량이 다 내려왔어요. 한마디로 천연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것을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입증을 해서 보여주셨고요. 자,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떤 사람은 350 정도 됐는데 이게 170대까지 반으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어떤 분은 170인데 150대로 내려왔고, 콜레스테롤이 다 내려왔다. 이게 입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분 모두 다 당화혈색소가 전부 다 내려왔어요. 당뇨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여줬고요. 자, 거기다 또 한 가지는 NK세포, 내추럴 킬링 세포라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예요. 그게 한 사람은 30배가 늘어났고 또 한 사람은 10배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원래 이 NK세포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이 유지가 됐고요. 자, 이 프로에서 암이 치유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입증해 보여준 거예요. 다만 실험 집단군이 숫자가 너무 적다.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발로 걷기를 어느 정도 해줘야 돼요? 한 30분에서 뭐 시간으로 따지면 뭐 1시간이냐 아니면 어떤 분은 아까 보니까 지리산 종주를 할 정도의 시간이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면 효과가 나오나 그게 또 궁금해져요.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맨발로 그냥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많은 시간을 맨발로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하루에 3끼 식사하듯이 맨발을 걸으세요. 왜냐하면은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생성되는데 한 번 맨발로 걸어서 그게 일단 중화가 됐다가 다시 또 신발 신고 살면은 또 다시 생성되거든요. 아침 먹고 점심 먹듯이 다시 점심에 한 번 더 하고 틈만 나면 하시라.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루틴하게 해나가시는 것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암동, 저희가 지금 상암동에 있습니다만 이 상암동에 맨발로 걸을 데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조금 올라가면 메타세카이어 길이라고
길이라고 마포구에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어요. 아, 예, 예, 예. 거기가 흙이 이렇게 깔려져 있는데. 경의선, 뭐, 예, 철도길 그 길도 뭐, 있고. 예, 그래서 예. 그런 데 이제 좀 흙길이 있으니까 예, 예. 그런 데라도 틈만 나면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그렇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얘기해 주실 아까 대모산 말씀도 해주셨는데 요런 길은 좀 걸어보세요 하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1아파트 단지마다 하나씩 흙길을 갖는, 맨발길을 갖는 게 그게 지금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흙길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지구와 연결돼야죠. 예. 그래야 땅속에 전자가 올라올 수 그러니까 있으니까. 저는 그거예요. 아스팔트 위에 흙만 깔아놓는다고 아니, 그건 그게. 안 돼. 예, 그건 아니죠. 그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땅과 연결이 돼야 되고 아. 그리고 땅이 항상 촉촉해야 촉촉해야 됩니다. 되고. 촉촉해야 되고요. 지금 이제 각 지자체들이 맨발길을 가능한 많이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니까 그걸 찾으시면 되고 또 혹시 없으면은 제가 살고 있는 구청장님께 또 시장님께 여기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좀 맨발을 걸을 수 있도록 길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청하시면은 지금 다 조례상에 만들어 드리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예산도 요즘은 지자체 예산들이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해주시면은 그런 길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안 만들어 주시면 다음번에 안 찍어드립니다. 예, 뭐 좋습니다. 네, 우리 집 주변에 그 학교 운동장 같은 데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한번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어제 그제 매 각급 학교마다 맨발 걷기 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학교의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이게 처음으로 발의가 됐어요. 서울시 의회에. 근데 그 문 열어놔야 되는데. 그리고 그 학교 운동장, 네. 흙길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가능하면 학교 생활에 방해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개방하자, 개방해야 된다. 이런 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 체육 시간에 맨발로 좀 걷게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예, 예.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길바닥이 포장도로라 맨발로 땅 지면을 밟을 기회가 부족하거니와 운동하는 시간 마련도 어렵습니다. 신체 어느 부위라도 흙이 있는 지면과 접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가 통하는 도체를 맨손에 쥐고 걸으면서 포장도로 옆에 있는 가로수 정원의 흙이라도 접촉하면서 걸어도 효과를 볼 수 있을, 이게 뭐죠? 자, 여러분들, 요즘은 집 주변에, 맨발 걷기 길을, 찾으시면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그렇게 어려운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점잖게, 맨발로 걷고 또 즐기고 명상하고, 그러면서 우리 존재의 기쁨과 이 존엄함을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 추구해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정말 우리 집 주변에 걷기 길이 없다 그러면은 구청장님, 시장님께 청원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지자체에 그거 없는 데는 없을 거예요. 최근에는 그렇습니다. 흙길이 반드시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맨발 걸을 때 신는 신발이 있다는데 전에 아마 겨울에 그때 이제 좀 추울 때라 그때 그런 신발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 들은 모양이에요. 그런 신발이 있다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네요. 통상 접지 신발이라고 그래서 이제 일부 이 상업용으로 만들어서 이제 파는 경우들이 있어요. 땅에 가서 그 신발을 신고 접지를 해야 접지가 될까요? 근데 땅을 찾으면 우리는 맨발을 해야죠. 그렇지, 맨발이죠. 자연스럽게 맨발을 해야 접지도 될 뿐만 아니라 지압 효과도 생기죠. 신발 신으면 지압 효과가 차단이 돼요. 그리고 신발 신으면은 아치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야말로 보석과 같은 땅을 찾았는데 접지 신발을 신는다? 이건 아니죠. 맨발로 하시라. 맨발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닷길, 황토길, 흙길이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잔디밭은 어떻습니까? 이러셨어요. 자, 잔디도 땅이잖아요. 잔디를 밟으시면은 땅을 같이 밟는 것이고요. 잔디 물론 천연 잔디 좋겠죠. 예, 요즘에 학교에 인공 잔디가 깔려 있는 곳이 많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좀 인공 잔디는 완전히 화학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부도체입니다. 그리고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인조 잔디를 까는 일은 상가하셔야 되고요. 거기는 맨발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이물질이 떨어져 있을 때 날카로운 거에 긁힐까봐
주사를 미리 좀 맞아라 이런 네, 얘기가 네. 있는데 그 파상풍 주사는 예. 파상풍 예방접종은 받으시는 게 좋고요. 저희도 그래서 계속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대모산에 수만 명이 다녀가셨는데 크게 두려움을 안 가지시고 그냥 땅은 어머니다. 네. 이렇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요. 땅을 밟으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존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또 이분은 집신을 신고 걸으면 어싱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멍이 숭숭 뚫린 욕실화를 신고 걸으면 어싱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걸어보면 흙의 촉감이 느껴집니다. 이러셨는데. 예. 집신은 말라 있으면은 접지가 차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땅이 젖어 있으면은 물기가 올라와서 접지가 되는 반전도체입니다. 그 다음에 욕실에서 신는 이 구멍이 뚫린 그걸 하지만은 뭐 그거 자체는 화학 제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접지 효과를 뭐 10분의 1이나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테니까 맨발로 걸으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예.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최근에 왼발 뒤꿈치가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데 맨발 걷기가 하고 싶은데 이럴 때 해도 괜찮을까요? 또 발에 통증, 무릎에 통증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이 발바닥에는 아치가 있습니다. 아치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체공학의 결정품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잘 만들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맨발로 걷게 되면은 이 스프링 작용이 맥시멈으로 작동하면서 근골격을 싸고 있는 근육들을 말랑말랑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맨발로 걸으시면 예외 없이 족저근막염들이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걸어서 족저근막염이 생긴다. 이거는 그 이치를 이 아치의 이치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무릎관절염이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고관절염증 이 역시 이 딱딱한 길을 신발을 신고 탁탁탁탁 걸으면서 충격이 계속 올라와서 온 장시간 수십 년을 신발을 신고 사시면서 생기는 통증들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은 자연스럽게 완화되고 해소됩니다. 또 이분은 보행이 어려우신가 봐요. 보행이 어렵고 휠체어를 이용하는데요. 아파트 화단 옆 잔디밭에 앉아서 발만 땅에 대고 접지만 해도 그냥 걷지는 못하시고 맨발로 그냥 땅에다 발만 대고 그러고 앉아 있어도 괜찮을까요? 걷지 못하고 근육이 천천히 빠지는 자가 면역 질환자는 보행이 불가능합니다. 길이 없을까요? 이러셨어요. 자,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들 발바닥이라도 땅을 대면은 촉촉한 땅에 발을 대고 있으면 접지 효과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가 면역 질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올림픽 개막식에서 에펠탑 밑에서 사랑의 찬가를 부른 셀린 디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 셀린 디온이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 강직 인간 증후군, 스티프 퍼슨 신드롬이에요. 이 셀린 디온은 지금 몸이 굳어가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성대도 굳어가고 이 제대로 앞으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 1년 반 이상을 전혀 무대 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기어서라도 무대에 올라가겠다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지금 생애를 찍는 영화를 찍으면서 마지막 장면을 이걸로 만든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비극에서 나온 아름다움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강직 인간 증후군이 맨발로 걸어서 나아진 사례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72세의 박상옥 님이라는 분이 28년간 강직 인간 증후군을 알아왔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했어요. 맨발 걷기를 알게 돼가지고 따님들이 막 부축해가지고 집 뒤에 흙길을 한 2달 정도 걷다가 인천의 한악의 갯벌에 저희가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맨발로 걸어서 치유된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 오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를 계셨어요. 3일 만에 지팡이를 놓고 혼자서 걷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 이외에 자가 면역 질환인 예컨대 근위축증이나 근감소증이나 이런 질병들도 맨발로 걸으시면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근데 밖에 못 나가시는 분들은 몸이 좀 불편해서 집에다가 뭐 황토를 좀 사다가
황토를 좀 이렇게 짧게라도 좀 깔아놓고 왔다 갔다 걷는다든지. 네네네. 황토를 사다가 이제 밟으시는 분들이 네. 계세요. 네. 뭐, 예컨대 그릇에다가, 큰 그릇에다가 황토를 깔아놓고, 이렇게 밟으시는데, 황토만 딱 떠다가, 아파트 20층에서 20층에다 해놓으면은 전자가 올라오질 않잖아요. 근데 전자가 올라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집에 있는 컴퓨터, TV, 냉장고, 뭐 세탁기 이런 모든 전자제품을 다 어스시키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과전압이 흐르더라도 땅속으로 빠져나가도록. 그래서 거기 접지선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접지선하고 연결을 해서 집안에 가져온 황토에다가 안에다가 접지선을 연결하고 거기 황토를 촉촉하게 해놓으면은 땅속에서 전자가 올라오잖아요. 그 거기를 밟으시면은 땅을 밟는 접지 효과가 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땅 속에서부터 왜 저 음용이 가능한 약수물 이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면. 그 우리가 이제 그 맨발로 걸을 때 접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섭취하는 식단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거 드시면 더 좋을까요? 자, 굉장히 중요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스탠포드 의과대학에서 이제 한 영양학 교수님이 임상 실험을 하셨어요. 자, 채식 그룹하고, 그 다음에 잡식 그룹. 이 잡식 그룹이라는 것은 뭐 육식도 하고 뭐 이런 이제 그룹이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채식 그룹이 현저하게 낮았어요. 그러니까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그 논문에 왜 그러면은 채식 그룹이 육식 그룹보다 건강한가? 거기에 대한 이치는 설명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접지론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하늘에서 태양에서 전자가 와서 땅에 지금 대전되어 있고 채소들은 땅에 뿌리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그 땅 속에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그 뿌리에서 이화작용을 하고 거기서 에너지가 발생돼서 줄기로, 잎으로, 열매로, 꽃으로 이렇게 전자가 올라와서 농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은 전자를 받는 거예요. 전자가 들어와서 몸 안에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고 혈액을 맑게 해주고 ATP를 막 생성시켜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채식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맨발로 걷는 사람들은 가능하면은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령대가 요즘에 그 맨발로 걷는 어르신들 제가 많이 보게 돼요. 지금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최고령자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자, 저희 그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에는 지금 3분의 95세 어른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분은 본인이 직접 운전까지 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맨발로 걸으시면 항상 본인 나이보다 10년, 20년은 젊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항상 젊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셨습니다. 아이고, 대단하시네요. 95세. 그래서 저희가 시니어 홍보대사님으로 저희가 위촉을 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에서 본 건데요. 맨발 걷기 초보자는 2,000보 이내. 그리고 당뇨 있는 사람은 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땅을 밟고 살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에 뭐 몇천 보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물리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 8년 동안 대모산의 맨발 걷기 숲길 힐링 스쿨에 오신 모든 새로 처음 맨발 하시는 분들도 3시간, 4시간을 같이 맨발을 걸으세요. 3시간, 4시간 맨발을 걸으시면 보통 한 10,000보 가까이 됩니다. 8,000보에서 10,000보 정도 되는데, 그거를 큰 무리 없이 걸으시거든요. 자, 그리고 일부에서는, 당뇨병을 가지신 분들은 맨발로 걸으시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당뇨를 가지신 분들이 맨발로 걷는데 조심하셔야 된다. 이건 저도 동의하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가 나면은 피가 아물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근원적으로 당뇨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왜 맨발로 걸어야 하는지 이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당뇨는 제1형 당뇨가 있고 제2형 당뇨가 있어요. 제1형 당뇨는 약 10% 정도가 제1형 당뇨에 해당합니다. 자, 제1형 당뇨를 가지신 분들은 자가 면역 기전 그 메커니즘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자기 세포가 췌장에 인슐린을 생성하는
베타세포라는 걸 파괴시켰어요. 그래서 제1형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가 면역 기전에 이상이 왜 생기느냐? 땅으로부터 전자가 차단돼 있기 때문에 자가 이 면역계가 정신을 잃어가지고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거든요. 제2형 당뇨는 인슐린은 췌장에 생성이 되는데 그 인슐린이 혈중 포도당을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의 문을 열고 거기다 밀어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전자가 고갈돼 있잖아요. 전자가 결핍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밀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맨발로 걸으시면 땅으로부터 전자가 올라와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의 문을 팍팍 밀어젖히면서 혈중 포도당을 그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가 치유되는 겁니다. 조심해서 맨발로 하라는 거죠. 예. 건강한 발은 어떻게 생긴 발이에요? 일단 건강한 발이라고 생각하면요. 벌써 일단 색상이 좀 틀려요. 건강한 발을 보려면 색상이 좀 우리 다른 피부랑 좀 비슷해야 되고요. 우리 신체의 다른 부위랑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발톱을 보게 되면 연한 분홍빛이 좀 돌아야 되고, 연한 분홍빛이 돈다는 건 그만큼 우리 몸에 그 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발 모양을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발 모양을 보면 엄지 발가락 밑부분에 이게 여기 양방으로 말하면 무지외반증처럼 발 이게 뼈가 밖으로 나와 있는 분이 좀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자가면 체계가 좀 약한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을 볼 때는 일단 색깔이 피부색이 다른 데랑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발뼈 구조가 단단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발 관리가 필요한 발, 그러니까 좀 건강하지 않은 발은 그럼 어떤 발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발은 일단 우리가 발을 보면 색상이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발바닥이 굉장히 누렇습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수족냉증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여자 냉이 좀 심한 분들, 그러니까 생리통이나 그런 분들은 발바닥에 좀 노랗고 또 유난히 좀 적색에 가까운 붉은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말초신경까지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렇고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굳은 살이 많이 배긴 발이 좀 많아요. 그럼 발 뒤꿈치에 굳은 살이 있는 분들은 보통 허리 요통이나 디스크 있는 분이고, 뭐 엄지 발가락 옆면에 있는 거는 그만큼 비염이 좀 있으신 분이 있고, 애기 발가락 끝부분에 있는 분은 어깨 뒷목 쪽으로 항상 이렇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고. 발 보면 그냥 다 나오겠네요. 예, 발은 인체의 축소판이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다. 원장님 이렇게 발 보면은 이 사람 건강이 어느 정도구나 아시겠어요? 거의 90% 이상은. 이렇게 눌러보면 또 반응에 따라서 또 나오고. 일단 육안으로는 그냥 겉에 것만 보이고, 만지다 보면 그 안에 몽우리가 많이 뭉쳐있는 부위에 따라서 어느 해당한 부위에 질병이 있는지, 질병이 아니고 그냥 피로한 정도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발을 보고 그 병을 알아낸 사례도 있어요? 단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암 질환이 있다, 그런 것도 알아요? 그런 분들도 간혹 발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발지압으로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있죠. 발지압으로 효과가 제일 빠른 부위는 비뇨기 계통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뇨기 계통이라고 하면 방광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발 반사요법에서는 일단 콩팥, 요관, 방광, 요도 이 네 자리를 합쳐서 비뇨기 계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도 콩팥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콩팥에서 일단 우리 소변을 만들어주고 혈액의 찌꺼기를 배출해주고 우리 몸의 수분의 양과 우리 몸의 염도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뇨기 계통은 발의 어느 부위를 자극해 주는 거예요? 발 보면요, 제일 중앙 콩팥 부위가 보일 거예요. 췌장하고 12지장 사이가 요 관이고요. 발로 보면 제일 가운데 부분이군요. 그러니까 움푹 들어가 있는데. 그리고 발 옆면은 또 방광 부위가 있고, 방광 아래로 요도 자리가 있습니다. 네. 고기를 눌러준다. 네, 순서대로 위에 콩팥부터 밑으로 내려와서 지압을 해주면 됩니다. 네. 예, 맨 위가 머리군요,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발가락 부위가. 네, 그 다음에 맞습니다. 그 왼쪽으로 목 갑상선. 네.
아, 그러니까 우리 기관하고 좀 비슷하네요. 기관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네. 지금 이게 발과 신체의 상도를 보다 보면 네. 이 왼쪽은 안에 오장육부 분포돼 있는데 네. 왼쪽을 보게 되면 양 발이 이게 붙어 있는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바로 사람이 앉아 있는 뒷모습이라고 그러네, 생각하시면 그러네. 되고요. 네. 양쪽 발가락, 엄지 발가락은 사람의 총사령부, 네. 뇌이고요. 따라서 내려오는 빨간선 부위는 척추입니다. 그리고 양쪽 이게 움푹 파이는 쪽은 엉덩이, 그러니까 골반이죠. 그러네. 근데 골반에서 바깥쪽으로 타고 올라가면 중간 부위가 무릎, 이게 접쳐 있는 네, 부위가 보이시죠? 네, 네. 거기가 무릎이고 좀 더 올라가면 팔꿈치고 애기 발가락 쪽은 어깨인데 그렇게 바닥 바깥쪽은 고관절 부위예요. 안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고 바깥쪽은 고관절이고 발가락 사이는 우리가 귀, 눈 따라 올라가서 중앙 엄지 발가락은 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발 지압을 네. 우리는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스스로 좀 피곤을 좀 풀어보려고 발 지압하는 경우 있잖아요. 혼자서 많죠. 뭐 이렇게 눌러보기도 하고. 네. 어떤 순서대로 해주는 게 좋습니까? 일단 우리가 발지압엔 순서가 있는데요. 네. 항상 처음부터도 비뇨기계통이고요. 마무리도 비뇨기계통을 그럼 하는데 밑에서부터 하나요? 아니죠. 가운데. 비뇨기계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운데. 콩팥. 예. 그 비뇨기계통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체에 이게 지압하는 원인은 우리 혈액순환이 잘 돼서 몸에 노폐물을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비뇨기계통을 일단 지압을 해서 노폐물을 배출하는 길을 열어주고 마지막 마무리를 비뇨기계통도 해주는 이유가 노폐물을 길을 열어줬으면 그만큼 지압 끝나고 노폐물을 배출해주기 위해서 마무리도 비뇨기계통으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건 그 순서대로 하는 걸 잘 지키면 되는 겁니까? 네, 맞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그 순서는 남자와 여자는 똑같아요. 뭐 이를테면 왼발부터 한다든지 뭐 오른발부터 한다든지. 그거는 우리가 발지압 하려면 순서가 있는데 네. 순서가 밑에서부터 위로 해주는 위로. 건데요. 왜 밑에서 위로 하냐? 발바닥부터 심장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장에서 펌프하는 혈액을 이게 우리 전신을 돌아서 발까지 내려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발에서 심장으로 올려 보내려면 중력의 반대 흐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는 방향은 발에서부터 심장 방향으로 위로 지압을 해줘야 되는 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남좌여우인데요. 왜 남좌여우이냐? 우리가 한방에서 보면 신체를 좌우로 나눠지면 좌측은 음이고 우측은 양이에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면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거든요. 근데 왜 남자의 양을 왼쪽 발인 음으로 시작하느냐? 음양 평행을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음인데 오른쪽인 양을 먼저 지압해드려서 음양 평행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네. 발 지압을 할 때 저도 네. 지압 받으러 가보면 네. 이렇게 따뜻한 물에 발 담그고 네. 조금 있다가 이제 발 이렇게 닦고 네. 그게 굳이 청결을 위해서만이 아니고 뭐 이렇게 혈액순환을 위해서도 한다고 그렇죠. 일단 청결은 제일 기본이긴 네. 하지만 발 지압을 시작할 때 조격을 하고 나서 네. 지압을 하면은 그 효과를 충분히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물도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하고 끝나고 나서도 그걸 이렇게 먹게 하던데요. 발 지압을 받으려면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해 주려고 하면은 저는 첫 번째는 항상 물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물인데 근데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꼭 따뜻한 물이어야 돼요. 근데 따뜻한 물인 이유가 있거든요. 따뜻한 물은 냉수보다 우리 체내에 흡수하기도 쉽고 체내 흡수가 잘 됨으로써 소화효소 작용이 잘 돼요. 혈류를 원활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따뜻한 물을 드셔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꼭 조격을 또 이렇게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싶은 게 지압 전에 조격을 해도 좋지만 지압 끝나고 나서 조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요. 조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체온이 1도만 상승한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생화학 반응이 10% 이상이 높아져요. 예. 근데 10% 이상 높아짐으로써 우리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근데 신진대사란 것이 뭐냐? 우리 몸에 헛것을 새 것으로
교체에는 그 부분이 신진대사입니다. 그래서 족욕을 권장하는 편이에요. 네. 그 독소가 잘 쌓이는, 특히 네. 잘 쌓이는 부위가 있어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나운서님 지금 여기 지금 앉아 계신데도 항상 이렇게 앉아 계셨잖아요. 주로 독소는 우리 몸에 접치는 부위가 많이 생기는데 그 접치는 부위가 겨드랑이, 여기 상체 림프, 여기 목부에도 림프고, 림프관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 사타구니 서해부, 여기도 림프고, 무릎 뒤에 오금살에도 림프입니다. 림프절에 독소가 제일 많이 쌓여요. 네. 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이게 속옷을 좀 너무 꽉 조이는 옷을 입어도 문제가 되고, 지금도 이게 젊은 애들은 바지도 너무 꽉 조이는 걸 많이 입잖아요. 요즘에 그 유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집에 계실 때는 여자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벗는 게 속옷일 거예요. 편안하게. 네. 네.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게,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림프 이쪽에 압력을 좀 풀어줘야 순환이 좀 잘 되고 독소가 좀 덜 쌓이게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그럼 풀어줘요? 림프를 이렇게 좀 해주면? 일단 세안할 때 네. 사람들 보통 세안하면 얼굴만 하는데요. 네. 세안할 때 이왕이면 목까지 좀 네. 더 같이 지압을 해주는 것도 좋고, 네. 누워 계실 때 좀 이렇게 겨드랑이도 좀 풀어주거나 사타구니 쪽도 좀 풀어주고, 그냥 혼자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 소화 안 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네네. 이걸 좀 어떻게 합니까 하셨어요. 저도 그러면 소화불량 달고 살거든요. 지금 소화는 지금 젊은 애들도 워낙 자극적인 음식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 불량이 있는 네. 사람이 많은데, 어느 위치를, 어느 부위를 지압하면 소화에 도움은 되는지 일단 해드릴 테니까요. 저 따라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네. 일단 소화 기능의 제일 기본 베이스는요, 유예요. 그럼 여기 끝이 뭉퉁한 이 젓가락으로 해도 괜찮고요. 저는 일단 이걸로 시범 해드릴게요. 발로 보게 되면 일단 여기가 위자리예요. 여기 바로 옆에 밑부분인 췌장, 여기 또 더 아래로 내려오면은 12지장. 예,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지금처럼 꾹꾹 눌러도 괜찮으시고요. 아니면 이 젓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밑으로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처음 해보는 사람은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 오일 때문에 미끄러워서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예를 들어 미끄러워서 불편하다 그러면 저처럼 이게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밑으로 쓰다듬어 주면 면이 넓어서 같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소화 불량인 경우가 단순하게 위 때문에 불편한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약간 속이 니글거리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단순하게 소화기계통의 문제가 아니라 담낭에서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음으로 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 발에 여기 보면은 왼쪽 발은 없어요? 그럼? 네, 간부에는? 왼쪽 발은 소화기계통, 아까 지금 췌장 10지장이고요. 여기가 간이거든요. 간, 오른쪽 발? 네, 오른쪽 발. 네. 오른쪽 발 간, 여기는 담낭. 그래서 여기 간하고 담낭도 이런 식으로 발가락 방향에서부터 발 뒤꿈치 방향으로 이렇게 지압을 해드리면 돼요. 쓰다듬어 주듯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쪽이 좀 아프다. 예, 거기는 췌장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은 췌장이 좋은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워낙 음식을 급하게 드시는 성향이, 한국인들이 음식을 좀 급하게 드시는 성향 때문에 췌장이 다 약간 몽아리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그러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소화기를 이렇게 해줬으면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네, 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전신 혈액순환이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이게 네. 혈액순환 개선에 대한 문의가 왔어요. 네. 혈액순환은 어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되면 우리 사람 질병이 안 생겨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뇌가에 물이 원활하게 잘 흘러내려가면 너무 맑고 좋은데, 근데 거기에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근데 우리 몸도 똑같아요. 계속 신진대사가 되고 몸에 노폐물이 배출이 돼야 새로운 세포가 생성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잘 된다는 얘기인데, 혈액순환이 일단 잘 돼야 되는 기본 베이스는 배출해야 돼요. 노폐물 배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비뇨계통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콩팥, 그리고 여기 요관, 그리고 여기는 방광, 여기는 요도. 이 이유는
콩팥에서 소변을 만들고 요 관을 통해서 방광에 와서 일정한 정도 저장했다가 어느 정도 소변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도로 배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비뇨기 계통을 열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고 내가 혼자 이게 불편하다 그러면은 2번 나눠서 이렇게 콩팥하고 요관 이렇게 하고 예, 방광하고 요도 이렇게 따로 해도 괜찮아요. 네. 하시고 그 다음에는 림프예요. 우리 림프가 이게 서해부든 이게 상체 림프들 림프가 제일 많은데 림프절이 독소가 안 쌓여야 다이어트도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 잘 되려면 비뇨기통 말고도 림프가 바로 여기가 림프예요. 예, 여기 림프가 어디냐? 서해부, 하체 사타구니 예, 서해부고요. 여기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 부위가 어디냐? 여기 복사표 삼지 위에 삼음교 혈자리인데요. 여기 삼음교 혈자리는 신, 간, 비, 신장, 간장, 비장 세 곳이 같이 몰려있는 위치인데요. 여기가 일단 풀려진 시원하네. 예, 여기 어혈이 풀리면 굉장히 독소 배출에도 좋고 여자 불임에도 좋고요. 네. 여기 시원하지? 맞죠? 네, 시원해요. 시원한 혈자리예요. 여기는 의식이 쓰러진 사람도 여기를 지압을 해주면 의식이 돌아오는 자리입니다. 네, 네. 그래서 혈액순환을 일단 원활하게 해주고 싶으면 비뇨기 계통과 하체 림프와 삼음교. 예, 여기 통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소화도 안 된다, 뭐다 그런 얘기가 많으면 굳이 내가 이 자리 여기 이 위치는 어디다 알고 모른다 하더라도 발바닥을 손으로 주먹을 줘서 이렇게 위에서 네 발가락 쪽에서부터 발 뒤꿈치 방향으로 전체를 쓰다듬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혈자리 부위 모른다 하면 손을 그냥 가볍게 주먹을 쥐어서 오일을 도포하고 전체 발바닥 전체를 해주는 것도 TV 보시고 굉장히 이럴 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맞아요. 네. 이게 몇 분 정도 이렇게 해요? 보통 혼자서 양쪽 발을 다 하려면 15분 내지 20분이면 충분하고요. 더 길게 하기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혼자 우리가 보통 이게 샵에 가서 관리 받으면 누워서 편안하게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발에서 뇌까지 순환이 굉장히 빨라지고 이게 막힌 길이 없어요. 누워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앉아서 혼자 하면은 앉아서 한 번 꺾고 무릎 한 번 꺾고 그 와중에 제가 또 제 힘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는 비뇨기 계통 이쪽인데 배뇨에 도움이 되는 지압법을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그거 하면 되겠네요. 똑같아요. 그죠? 비뇨기 계통 전체 이렇게 해드리고 하체 림프 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삼음교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 전 단계라고 하셨잖아요. 당뇨 전 단계라고 하시면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자다가도 자주 가네요. 예, 자주 가기 때문에 거기다 추가 한 가지 더 하려면 엄지 발가락에 있는 뇌 하수체 예. 여기를 네네. 뇌 하수체를 좀 더 지압을 해드리면 좀 이게 당뇨 질환 있으신 분은 당뇨발이라고 하거든요. 발가락 끝이 생각보다 감각에 무딘 분이 많으세요. 그래서 엄지 발가락 전체 제일 중앙 부위 뇌 하수체의 자율신경 쪽으로 자극을 해주시면 예, 좀 통증도 완화되거니와 일단 심신이 좀 편안해지실 거예요. 네. 이렇게 지압하면은 혹시 변비 있는 분들도 치료가 됩니까? 변비 있는 분들은 치료가 되긴 되는데 변비 있는 분들은 추가로 이 위치가 치질 위치예요. 예, 그리고 옆 끝부분이 대장이에요. 변비의 효과 보려면은 여기 대장과 치질을 좀 더 특히 치질 위치를 좀 더 자극을 자주 해야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데 단지 효과가 생각보다 좀 미미합니다. 네. 불면증 있는 분들이 있나 봐요. 불면증을 해결하는 지압법도 있어요? 있죠. 불면증은 일단 우리 뇌 엄지 발가락에 있는 이마골부터 여기 자율신경, 대뇌, 그리고 여기 뇌 3차 신경, 소뇌까지 엄지 발가락은 어디든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발 뒤꿈치 중앙 부위에 여기 지금 불면증하고 생식선이 같이 있는 자리거든요. 이 두 혈자리는 기본 베이스고요. 예, 해주면 불면증이 좀 좋아지긴 하는데 불면증도 참 이유가 다양하거든요.
화가 많아서, 간에 열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왼쪽 발 아까 제가 지압해드린 간 부위를 좀 더 지압을 해드려야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그런 분들은 여기 또 소화기 계통이랑 장 부위를 좀 더 지압을 해주면 불면증 치료에 도움이 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혼자 이렇게 누르면은 잠이 안 올 것 같고요. 누가 상대가 있으면 네. 상대가 이렇게 좀 이걸 해서 네. 살짝 네. 꾹꾹 누르지 말고 네네. 살살 만져주면 잘 잘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예. 그 앉아서 발끝 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도움이 돼요. 예, 엄청 도움이 되고요. 네. 우리가 발끝을, 그러니까 TV 볼 때 그냥 손으로 발지압해도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오래 하기는 힘들어요. 그럼 이렇게 이게 관절이 여러 부위에 꺾여 있다 보니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는 상태에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발 밑에 있는 침전물, 독소 노폐물을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전신을 돌아가서 순환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발목 치기는 굉장히 좋은 건데요. 거기에 효과를 좀 더 보고 싶다. 그러면 누워서 다리를 올려서 이렇게 채워주는 건데요. 이렇게 채워주는 대신에 발만 치지 마시고 발 이 앞면으로 발 뒤꿈치 쪽, 발 여기 아킬레스腱 이쪽을 채워주면은 훨씬 더 건강에 좋아요. 네. 텔레비전 보는 자세가 주로 이렇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하시면 네. 뭐 좀 발라가지고 네. 그냥 보시지 마시고 네. 이러면 훨씬 좋겠어요. 발 혼자 앉아서 TV 보다가 발 한 10분, 15분 지압하다가 힘들어. 그럼 앉아서 그냥 발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졸려. 누워서 발치기 좀 하다가 주무시면 꿀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불면증 저리 가요.